자, 다음 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전달 과정. 파동은 이게 그냥 뭐 대충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눈이 이제 감각기관이거든요. 이 손도 감각기관이고. 그래서 이 손이나 눈이나 우리 이 백회나 이런 데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송가체로 가게 돼 있어요. 머리에 송가체. 송가체로 가서 이게 이제 이 출력이 돼요. 출력이. 다림줄이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다림줄 이 추가 이 파동을 읽으면 이게 손을 거쳐서 이 감각신경으로 돌아가지고 머리에 송가체로 오거든요. 그리고 송가체에서 복사가 돼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대로. 네. 그래서 그 추가 우로든 좌로든 돌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동을 받아들여서 이걸 그대로 출력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프린터에서 우리가 복사기에서 프린트하는 거 똑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복사를 하면 이게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됐다가 다시 프린터로 쏘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랑 똑같은 이 원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동 에너지 사진기가 있는데, 이건 저도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에.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마다 이 파동이 나오는 게 이게 색으로 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영국 런던의 고등학교 과학 선생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파동을 동영상으로 찍는 사진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점점 아까 제가 사이네틱스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읽어내는 기계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더 발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면 또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이. 네. 여기 이제 24페이지 보시면 여기 동전, 그죠? 여기 이 곤충, 그 다음에 나뭇잎,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파동이 나와요, 몸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플러스 파동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파동 나오는 사람이 있고, 광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광물질은 플러스 파동, 마이너스 파동, 플러스 파동이 나오고 나쁜 광물질은 마이너스 파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목걸이다 보다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마이너스 파동 나오죠. 이번에 대진인데 보세요. 그거 우리가 다른 쪽 하는 사람 그거 딱 해보면 금방 안 돼요. 그거 말고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우리 다림줄을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심판하죠, 심판. 다림줄로 하나님이 아모스 7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냐? 오른쪽으로 돌면 내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는 거. 왼쪽으로 돌면 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 결론이 딱 나요. 그러니까 뭐 식품도 그러고, 뭐 제가 오늘 여기 바나나하고 뭐 저희 귤하고 같았는데, 이따 다른 귤을 때 테스트 할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돌리죠,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도는 건 피해야 돼요. 그게 사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도는 건 생기니까 내가 취해야 돼요.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네. 돈도요, 나쁜 돈은 왼쪽으로 돈다니까요. 하나님 심판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법칙에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사행성은 안 돼요. 안 맞아요. 근데 사행성 말고는 다 맞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차크라라고 우리의 일곱 에너지가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의 에너지가 나오는 차크라라고 있거든요. 일곱 가지.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벌써 인도에서 수천 년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론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측정이 되거든요. 이 정도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나 기나 무슨 뭐 파동이나 뭐 소리나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생각 이제 훨씬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우리 몸에서
침을 맞으면 효과가 있는데 왜 줬는지를 몰랐거든요.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 있어요. 왜 줬는지. 이것도 결국은 파동이에요. 파동. 생기 파동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면 26페이지. 지구 공명 주파수와 뇌파. 자, 이건 독일 슈만이라는 이 박사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지구 이 전리층까지 그 안에는 거기도 이제 파동이 되는데 그 지구의 평균 파동이 7.83헤르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7.83으로 하나님이 그 헤르츠를 같이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주파수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알파파여야 돼요. 알파파. 그런데 인간이 지금 이제 베타파거든요. 조금 이제 그 정신이 좀 이상하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감마파로 올라가죠.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은 뭐 쥐어 패고 칼로 찌르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뇌파가 뭐예요? 감마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잠 잘 때도 알파파로 돼야 잠을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비행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거든요. 그럼 비행기파는 뭐예요? 감마파. 극도로 이제 흥분시키는 그런 파장이거든요. 그게 내 파장보다 더 세니까 어때요? 내가 영향을 받죠. 그죠? 여기 뭐 쇠깎는 소리가 계속 뭐 24시간 들리다. 그럼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된 파가 뭐냐면 그게 이제 알파파예요. 알파파로 우리가 만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구는 원래 이제 알파파거든요. 그런데 이 수맥파나 뭐 전자파 이런 것들은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 파장이 옆에서 그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전자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냐? 얘가 내 몸을 베타파나 감마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하려고 해도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여기 앉았을 때는 공부 잘하는데 일로 옮기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에서.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수맥파가 안 흘러요. 근데 여기 수맥파가 흘러요. 그러면 애들 여기 앉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왜? 외부에서 때리는 게 너무 세니까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그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 집중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내 맘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면 이게 알파파로 내려와요.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 뇌파가 알파파로 마음이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슈먼 박사가 연구한 지구 공룡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7.83 알파파에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세요. 이 7.83 나오는 액체가 별로 없거든. 다 수맥파고 전자파고 뭐 싸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방송만 틀으면 뭐 이상한 소리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거 들으면 나쁜 대로 내가 물들게 돼 있고요. 좋은 말 들으면 좋은 대로 물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따라가려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 보고 내가 그 사람 따라가려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쳐다보고 그냥 가면 내가 예수님 닮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치?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분 닮아야겠다. 그러면 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눈만 뜨면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거 있을까요? 거의 없거든요. 전철만 타도 싸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막 이런 것만 들리거든요. 집에 가서 방송만 들으면 뉴스 중에 좋은 거 나와요? 아니요. 전부 무슨 싸우는 것만 나오면 국회 방송 틀으면 국회의원들 서로 싸우는 거 난리 치는 것만 나오고 어떻게든지 사람 그냥 이렇게 내려치려고만 하고 막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네. 이번에 우리 카톡방 하도 그 이단들이 와서 깽판 쳐가지고 제가 카톡방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104명 현재. 저는 물론 뭐 안 믿는 분도 들어온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죽어서 섬겨야 된다 이게. 내가 높아지려면 낮아지면 되고, 그죠? 그래서 죽으면 내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누가 나 때려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죽어야 부활을 봐요.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 죽어서 섬기고 싶어요. 제가 카톡방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루에 2시간씩 제가 시간을 내야 돼요.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느냐? 그거 내일이라면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찬송가 해설을 또 올렸어요. 제가 찬송가 1장부터 그 652장까지인가 제가 다 4주에 한 장씩 올릴 거예요. 해설.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도 18년 동안 이게 무슨 의미고 어떤 저 분위기에서 이게 작사 작곡 했는지 없어요. 아무도 교육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는 기도인데 이걸 기자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매주 올릴 거예요. 시간 나면 2회씩, 3회씩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목적이 뭐 이런 거 해서 돈 벌겠어요? 목사님도 힘들지? 그런데 정말로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그래요. 근데 몰라서 이제 그걸 못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깨우쳤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배울 기회가 없으면 이런 것들 잘 몰라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하는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파동이에요, 파동. 내가 집에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SBS 방송을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 이 공간에는 수많은 전파가 와 있어요. 미국에 뭐 CNN도 와 있고, 뭐 KBS도 와 있고, SBS도 와 있고, MBC도 와 있고 다 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SBS를 보려면 SBS하고 주파수를 맞춰야죠. 그죠? SBS를 주파수를 채널을 맞춰야 내가 SBS를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무속인도 기도하고 뭐 무슨 불교인도 기도하고 뭐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파수가 맞아야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거죠. 그죠? 우리 저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뭐 정원식 떠고 기도할 때 뭐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남한테, 고목남한테. 그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그걸 해야 주파수가 예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신학교에서도 전혀 안 가르쳐요. 그걸 물론 뭐 파동과 유전자를 모르니까 당연하죠. 근데 앞으로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제가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한테 인사하면 뭐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어른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이웃집 어른이. 그럼 그분한테 정확히 인사를 하셔야죠. 근데 모르고서 아무나 하고 막 지나가는 노인나 아무나 막 인사하고 이러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저 물 한 잔만 주실래요? 네. 그래서 에너지, 그러니까 파동을 보내고 파동을 내가 받고 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목사님들이 손 들고 축도하죠? 네.
왜 손들고 축도하는지 아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이것도 파동이에요, 파동. 내가 보낼 때는 이렇게 해서 보내요. 축도, 성도들은.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서 파동이 세게 나갑니다. 세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내 파동이 가는구나. 그러면 저 성도가 몸이 아파. 그리고 이 축도로 인해서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모르면 그냥 손만 흘리고 선배들이 했으니까 나도 그냥 했다. 그러면 효과가 별로 안 나요. 강도가 달라요. 생기의 강도가 달라는 얘기죠. 이제 그걸 다림줄을 재보면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입장으로 성도도 같이 손 들고 오면 안 돼. 이게 내가 주는 거니까. 나는 받는 거. 받을 때.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축도하실 때, 그 다음 찬양 부를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아니면 이 옆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쏘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 예한교회 우리 최 목사님은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우리 예한교회에서 가끔 이제 건강 강좌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건강 강좌 주로 파동과 유전자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이게 상당히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전송이라고 그 책이 있어요. 여기 책 보면 제가 얘기한 내용을 정확히 써놨어요. 이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에너지 전송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 책에 이제 서문에 보면 추천서가 나오는데, 의사나 한의사들이 이 방법을 써서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하더라고요. 임상 결과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복사를 해놨거든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유전자와 이제 건강이라는 내용인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 이제 옛날에는 흙이라고 봤지만 유전자와 파동을 공부하고 흙은 뭐예요? 유전자. 그죠? 사람은 흙인데 지금 과학적으로 보니까 유전자라 이거죠. 유전자가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론이 맞다는 게 유전자를 보면 알아요. 진화론은 유전자가 이제 알려진 다음에는 진화론은 말도 안 되죠. 원숭이 유전자하고 사람 유전자가 근본이 달라요. 네. 근데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이게 통했어요. 근데 유전자가 이 유전자 속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유전자 안에 또 뭐가 들었냐? DNA가 들어있거든요. DNA. 근데 DNA 하나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유전자가 이 DNA가 보통 한 3억 개 정도 인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의 DNA 하나가 저장 능력이 얼마냐면 200페이지 책에 30만 권을 저장을 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정확히 움직이거든요. 한번 우주 공간을 보세요. 우주 공간에 지금 태양계와 같은 이 태양계가 2,000억 개가 모이면 이걸 운하라고 해요. 운하계. 근데 그 운하계가 또 2,000억 개가 몰리면 우주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거에 비하면 먼지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정확히 몇천 년 동안 정확히 움직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연으로 되냐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그 우주보다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돌고 있잖아요. 그죠? 생기와 사기에서. 우주 만물들의 생기와 사기에서 정확히 돌아요. 우주에 만약에 핵폭탄이 만약에 터지면 우주 질서가 일시적으로 깨져버려요. 그게 뭐예요? 사기. 우주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생기와 사기에 의해서 작동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유전자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세포예요. 세포 30페이지입니다. 세포와 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있고요.
유전자 안에 이게 A, T, C, G라는 글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DNA.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왜 우리한테까지 왔느냐? 어떻게 오겠어요? 수천 년 됐는데. 그게 유전자의 DNA 속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거기가 생기와 사기가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생기와 사기가 유전자의 DNA를 통해서 후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네. 구원받는 게 플러스 함수가 가장 크다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함수,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 유전자에 쌓여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함수가.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구원받고 이런 게 뭐 전에는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아는데 파동과 유전자를 공부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히 맞는데.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우리 수명도요, 이 창조주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유전자 끝에 보면 텔로미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텔로미아가 이게 세상을 살면 살수록 짧아져요. 그 텔로미아가 다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해요. 근데 이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근데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이 텔로미아는 안 없어지고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안 없어지고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뭐예요? 그게 누구냐면 임산부. 임산부는 애를 가졌을 때, 갖는 동안에, 임신 중일 때는 이 텔로미아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제 과학자들 연구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텔로미아를 만드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텔로미아제.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근데 텔로미아제를 계속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영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생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뭐죠?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게 있잖아요.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텔로미아제를 만들면은 먹으면 영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텔로미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힌 것은 텔로미아제만 만들 수 있다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영생이 생명나무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 텔로미아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 주신 생명나무 먹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돈벌이로 쓰려면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 생명나무 안에 들어있는 텔로미아제를 먹는다고 해요. 네. 이게 영생은 호르몬이니까. 네.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이게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이제 게놈 지도라고 하는데, 이걸 2003년에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32페이지와 33페이지 여기 보시면 인간의 이제 질병별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 X형 색채와 Y형 색채에 의해서 또 남성과 여성이 결정되고요. 여기 22번 유전자는 자유의지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전부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게 창조주의 비밀이에요. 네. 이게 그동안 안 밝혀졌다가 2003년에서 밝혀졌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남과 여, 질병, 모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아직도 물론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상당히 밝혀졌고요. 한국인의 유전자, 이것도 이제 게놈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질병이 암이고 뭐고, 이렇게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이렇게 암 걸린 유전자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유전자 가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라내고 이거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락이 안 됐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그게 실제로 허락이 됐고요. 이제 황우석 박사 같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이제 불법이라 해서 저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일본이나 미국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뒷북치고 이제 하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삼성의 핸드폰 가지고 지금 그 먹고 사는데 우리 국가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벌써 중국의 화웨이나 뭐 이런 엄청난 업체들이 결국 그 품질이 이제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이 삼성이 못 깨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핸드폰이 전 세계 제일 많이 공급한 데가 어디예요? 노키아. 노르웨이 노키아예요, 노키아. 그 회사가 한 5년 만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일본의 그 전자회사도 봐요. 옛날에 다 세계적인 회사인데 지금은 삼성한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테레비가 저는 집에서는 이제 삼성을 쓰는데 사무실에서는 중국 걸 쓰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3분의 1 가격인데 뭐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근데 이제 서비스만 조금 불편하죠. 네. 그래서 전자제품이 이제 그렇게 빨리 이렇게 그 모델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게 유전자거든요. 다른 뭐 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유전자로 치료되면 다 끝나버려요. 그죠? 네, 모든 질병이 유전자에 생기니까. 그래서 변형된 유전자를 고치고 너무 심하게 변형되건 유전자 가해로 잘라내버리면 되거든요. 그 기술이 상당히 지금 앞서 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이 돈 많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네. 특히 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먹거리가 결국은 유전자와 파동을 공부 안 하면 안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에 그런 과가 거의 없어요. 네. 파동과 유전자 학과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먹거리가 나와요. 한국은요, 한국 내에서 먹고 살 게 없어요. 다 수출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디냐 얘기죠. 뭐 무슨 자동차나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건 상대방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에서 무역으로 관세를 매겨버려요. 그럼 수입이 안 돼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죽는 일은요 관세고 뭐고 없어요. 그죠? 당장 만약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병에 걸렸어. 그럼 내가 무슨 관세 찾겠어요? 그죠? 내가 죽는데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유전자의 선진국한테 내가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전자와 파동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자녀들한테 저는 이제 파동을 공부하라고 해요. 파동과 유전자. 그게 미래의 먹거리예요. 이제 보세요. AI하고 로봇이 이제 발달되면요. 일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로봇가 하는 일거리가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지금 뭐 벌써부터 그러잖아요. 자동차? 별도로 기사가 필요 없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2, 3년만 되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집에 이제 보험이도 별 필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전부 뭐 이제 그 로봇가 다 해버리니까 공장의 생산도요. 로봇 기기가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 그거 아니면요. 단가가 올라가서 경쟁이 안 돼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파동과 유전자는 절대 로봇이 할 수 없거든요. 네. 요리사 로봇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내다봐야 돼요. 10년 후면 정말로 세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섬에 저기 우체부들 있잖아요. 섬에 우체부, 택배 배달하는 거 뭐가 다예요? 드론이 다 있거든요. 드론이. 그죠? 사람이 갔는데 드론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농약이나 이런 거 이제 뭐가 뿌려요? 드론이 헬리콥터 안 떠요. 이제 드론이 떠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나 줄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 내가 10년 후에도 나를 채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못 보고 지금 보세요. 원자력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자력 필요 없다 다 없애버리니까 그 몇천 명들이 다 지금 실직자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물론 이제 그건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정말로 좋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게 파동과 유전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건양대학원인가 거기에 이제 유전자 학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학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제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못 갔는데 젊은 친구들은 저는 이제 그런 데 가서 공부하라고. 어딘데요? 건양대 대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공부를 좀 하고 러시아나 독일은 학비가 공짜예요. 유학생들은. 어디가요? 독일. 독일은 공짜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독일이 파동과 유전자가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런 데도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예. 네. 물론 미국 가면 좋은데 미국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학비가 없다. 그러면 러시아나 독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파동과 유전자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네. 한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제 실생활로 이제 밖에 상업화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도 물론 배우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학문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오면 거기서 박사를 따고 온다. 그러면 이제 서로 대학에서 대가를 하니까 지금은 학과가 없으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